자, 시그마 남성. 자, 시그마 남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거죠. 시그마 남성이 여성한테 굉장한 어떤 매력적인 남성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좀 습득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분석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제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소화를 해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그마 남성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기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시그마 남성은 어떤 사람인가? 왜 이 남성은 매력 있는 남자인가?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시그마 남성의 매력적 요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인함이죠. 내면적 강인함. 즉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자, 여성들은 남성이 강한 남성이기를 일단 원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어떤 본성이죠. 여자는 본인들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가 강한 남자이기를 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현대인이 문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어떤 사회적 타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자가 강한데 자기의 어떤 강함을 외면적으로 너무 표출하는 남자는 좀 매력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좀 그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게 있는데 강한 남자를 원하는데 너무 강한 척하는 남자, 센 척하는 남자는 좀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게 영어로 카키하다는 뜻인데 이 알파 남성은요 상당히 그 뭐랄까 지배력이 있고 이 다음에는 지배력이 있고 사람을 이끄는 어떤 리더십 있는 남자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꼭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거나 인기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즉 알파 남성은 사람들을 싫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그마 남성은 왜 알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적인 모습으로 부각이 되냐? 시그마 남성은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스테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뭐랄까 평범하고 빈약해 보이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곳에서 본인의 어떤 에센스를 표출하는 그런 어떤 강인함이 있죠.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이게 시그마 남성의 어떤 큰 매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외유내강이라는 것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이죠. 평범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숨겨진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는 그 성적 매력도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그마 남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해 본 결과 시그마 남성은 철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입니다. 즉 한마디로 성숙한 인간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자란 존재는 본인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진정한 남자로서의 어떤 성적 매력을 발산한다는 얘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먹었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나이가 70을 먹어도 이 정신 연령이 17세인 사람, 18세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의 어떤 연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그마 남성의 인생은 제가 볼 때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시그마 남성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거쳐왔던 수많은 인생의 어떤 시련과 풍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강인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매우 창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시그마 남성은 성숙합니다. 일단 어른입니다. 어른.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게 진정한 남자인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 거기에는 반드시 리스크 테이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남자가 어른이 됐다는 것은 이 남자가 섹시한 남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고 자기 인생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또 어른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녀온 어떤 인생의 어떤 파노라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교육 환경, 그 사람의 교육 수준, 그 사람의 직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시그마 남성의 또 매력 요소는 이건 인간적인 매력이면서 남성적인 매력인데 사람을 절대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시그마 남성의 매력이죠. 그리고 여성을 대할 때도 여성을 자기의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그마 남성은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여자가 자기 인생에 원하는 걸 그대로 하게 놔둡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이게 또 시그마 남성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보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남성을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여자는 자기한테 집착하지 않는 남자로 보죠. 제가 얘기했죠. 여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실증을 내는 한 가지 큰 요소가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 반응.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반응이 남자의 매력이다. 자, 베타 남성이 왜 매력이 없냐? 너무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집착한다는 얘기죠. 자기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베타 남성입니다. 근데 시그마 남성은 반응이 없는 거야. 무반응. 관심이 없어서 무반응이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해서 자기가 통제하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반응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점이 여자는 매력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반응적인 요소라는 것은 즉 uncertainty, 예측 불가능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여러분이 통제하려는 그 의도, 그런 어떤 성향을 여러분이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쉽게 자기 성향이나 기질을 고치기는 힘들어요. 여자친구가 밤에 다른 여자친구와 나이트클럽을 간단 말입니다. 근데 베타 남성은 그 여자가 입는 옷이나 자기를 두고 주말에 다른 여자친구와 나이트를 간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죠. 베타 남성의 특징이죠. 여자한테 집착을 하지만 시그마 남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반응을 보이죠. 갔다 와.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거나 어떤 통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여자한테 굉장히 역설적이고 반항적인 어떤 매력감을 또 줍니다. 내 남자친구가 질투를 하지 않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여자친구가 자기와 자기의 친한 여자친구가 매우 섹시하고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노출이 강한 드레스를 입고 주말에 나이트를 갔는데 남자친구가 반응이 없어. 이 시그마 남성 남자친구가.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냐? 밤 11시, 12시에 자꾸 이 남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 안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시그마 남성은 재밌게 놀아하고 전화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 남성의 특징이죠. 즉 여자를 자기 여친을 통제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어떤 편견의 가치관을 두고 평가하지 않는다. 즉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완전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자유를 선사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자유를 선사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남을 억제하거나 타인을 탄압하거나 타인의 권력을 뺏는 데서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자유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어떤 파워로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죠. 정치인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알파 남성도 어떻게 보면 베타 남성의 양면성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베타나 알파나 동전의 양면이다. 한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 거고 한 사람은 지배를 할 뿐이지 알파나 베타나 사실은 같은 동전이다 라는 얘기를 언제 제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이죠. 사람을 절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시그마 남성. 본인의 어떤 무한한 자유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 의지, 어떤 완성된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목표, 여기에 내진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한 신비감과 매력을 여성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그마 남성의 직업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나 과학자들.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프리랜서, 모험가,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시그마 남성들입니다. 이 정도로 철학자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어떤 소속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남성이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CEO, 회장, 총수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이제 시그마 남성의 어떤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오늘도 대충 이 시그마 남성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